자, 노래가 총각 뱃사공이잖아요. 자, 뉴스의 강에서도 균형을 잘 잡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네. 한쪽으로만 노를 저으면 우리를 뉴스의 세계로 안내해줄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덜란드 팀을 응원하나요? 빨간색도 아니고. 네. 네. 자, 오늘도 축구 소식과 더불어서 다양한 뉴스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자, 걱정들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그런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 닷새째입니다.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네. 위기 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 경보 체계를 발동하는데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 대비 7.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항만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관계부처들은 오늘 오전 10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고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도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노동계에서도 역시 대화에 응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중대본 회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장관이 오늘 오전에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네. 이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경찰의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하고 복귀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직접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업무 개시 명령 심의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노동 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법치주의라는 말에서 또 많은 고민이 들긴 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서는데 이런 상황이면 좀 난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또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계약안을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폐기하라 이 말이군요. 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 정부나 혹은 뭐 다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런 갈등과 또 파업 상황이 있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좀 궁금해요. 그때도 업무 개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요.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고 2차 불응 땐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 2004년에 도입됐는데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하고요. 언급만 됐었군요. 네, 네. 실제로 이 발동이 된다면 화물연대는 저항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경제 또 화물 물류 중요하잖아요. 강대강보다는 좀 해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강원도 양양군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헬기 한 대가 야산에 추락했는데 인명피해가 꽤 커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해서 동체가 전소가 됐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헬기에서 산불을 조심합시다라는 방송 소리가 난 지 불과 2초에서 3초가 지난 후에 바로 헬기가 수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서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민간 항공기업체 소속 기장 A씨 그리고 정비사 B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자, 처음 전해졌을 때는 탑승자 2명, 이제 보통 기장과 정비사가 타니까요. 또 뭐 필요에 의해서 한 분이 더 타기도 합니다만 사고 현장에서 사실은 3분이 더 발견됐잖아요. 맞습니다. 2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 A씨와 B씨 2명만 탑승했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명이 더 타고 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 남성 1명은 기장과 같은 업체에 소속된 정비사로 확인이 됐고요. 네. 여성 2명은 B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명이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탑승자의 신원 파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체가 전소됐기 때문인데 이 헬기가 굉장히 좀 낡은 헬기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고 헬기가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해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민간 항공기 업체로부터 임차해서 운용 중인 S58T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시코르스키사가 1975년 2월에 제작한 기종입니다. 네. 경찰도 이 노후 기종인 만큼 정비 불량에 따른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네, 합동 조사를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야겠네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경찰과 소방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2명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비 불량, 조종사 과실 등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이른바 가장 가까운 분들로 알려진 뭐 윤핵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고요? 네, 지난 23일입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부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4명 의원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경선을 치를 당시부터 함께했던 최측근 의원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선 경선과 본선, 인수위원회와 취임 뒤 6개월여 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것 외에도 향후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까지 할 정도라면 뭐 또 대통령 관저가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격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논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새 당대표와 윤 대통령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관저에서 만난 건 당권 교통정리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왔는데요. 네. 다만 당권 구도가 친윤 대 비윤 구도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후보군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경우 당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윤계 의원 4명의 부부 동반 관저 만찬보다는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만찬 얘기가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모임이네요.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게 이제 지난 23일이고요. 그리고 25일에 서울 한남동 마찬가지로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3시간 20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배석을 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영상과 사진 등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진 거는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또 당 혼란 수습을 위해서 역할을 한 비대위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 현안을 두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비밀 만찬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 운영을 보여준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화합만 강조했다면서 야당과 협치를 약속했던 건 허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뭐 선배님 이러면서 포옹도 하고 아주 끈끈함을 강조했는데 야당과도 좀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치 관련된 토론 시간에 이런 부분들 좀 다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오늘 밤 아프리카 가나와 카타르 월드컵 2차전 조별리그 2차전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속한 조의 이제 2차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열립니다.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둔 우리도 또 포르투갈에게 패한 가나도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뭐 승리가 아닌 뭐 무승부도 괜찮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선수들의 부상이 걱정입니다. 네, 1차전에서도 부상으로 결정한 황희찬 선수는 가나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었는데요. 결국 네. 2차전 가나전도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경기에 동일 포지션에 이제 나상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위안 삼을 굉장히 부분인데요. 잘했어요. 네. 또 에이스인 김민재 선수의 부상도 걱정입니다. 네.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지난 이틀간 훈련에서는 이제 배제된 채 회복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투 감독이 아직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밝혔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출전 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만약 결정하면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그 자리에 그대로 오른발잡이 수비수인 조유민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권경원, 조유민 선수를 동시에 투입해서 3명의 중앙 수비수를 쓰는 백스리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도 3백 보입니다. 네. 벤투 감독이 꾸준히 백포를 고집하긴 했었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아이슬란드전에서 이 백스리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징크스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역대 출전한 10번의 월드컵에서 4무 6패로 한 번도 2차전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2002년과 2010년에도 각각 미국과 무승부 또 아르헨티나에겐 패배를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여러 징크스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 대회 우승팀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우승팀 징크스 프랑스가 2연승으로 16강을 확정지으면서 기분 좋게 깼고요. 네. 이외에도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좋은 징크스는 또 카타르에 의해 안 좋은 의미로 깨지기도 했는데 네. 우리도 징크스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간 문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 수 없습니다. 경기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결과가 돌아갈 거고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위로와 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냈던 심판이 이번 경기 심판을 본다고 해서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주심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요. 판정이 깔끔하면 일반적으로 주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번 경기 주심은 앤서니 테일러 심판인데 잉글랜드 출신이고요. 손흥민 선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손흥민 선수에게 퇴장을 줬고요. 3경기 출전 정지도 손흥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오늘 거리 응원 있나요? 네, 오늘도 거리 응원 예정돼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3만 명 등 전국에서 4만 명이 운집한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약 900명을 투입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선다고 하는데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투입되는 경찰분들도 고생 많으실 텐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카타르 현지 연결해서 정확한 현장 또 대표팀 분위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몇 대 몇? 3대2 예상합니다. 네, 가나에겐 또 똑같은 아픔을. 네. 네, 가나는 이대로 집으로 가나. 네, 우리는 16강을 가나. 저도 이제 나가나. 예,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